드라마가 아닌 축구에서도 잔인하지만 주연과 조연이 나뉘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선수 또한 언제나 누군가의 그림자에 항상 가려져 있었죠. 하지만 팀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마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엔 골을 터뜨려주기도 했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주연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연일지라도 누군가에겐 가장 두려운 상대일 수도 있었죠. Who's the hardest striker you've ever faced in your career? I think Giroud. 올리비에 지루의 출발선은 남들보다 한참 뒤에 있었습니다. 그의 프로 데뷔골은 20살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터졌었고 그 이후에도 출전 시간을 늘리기 위해 프랑스 3부 리그로 임대를 가기도 했죠. 이처럼 남들보단 살짝 느렸지만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대를 떠난 사이 원소속팀이었던 그르노블이 리그앙으로 승격하게 됐고 그로 인해 지루 또한 자신도 마침내 1부 리그에서 뛴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절망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르노블은 지루가 엘리트 레벨에서 뛸 자질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를 매각하기로 결정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그저 그런 선수라는 낙인이 찍힌 그는 리그앙의 꿈은 잠시 접어둔 채 다시 낮은 리그에서 새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다시 뛰기 시작한 2부 리그에선 무려 21골을 기록하고 득점왕에 오르며 스스로 반등을 이끌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활약은 곧 리그앙의 몽펠리에 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루에게도 마침내 1부 리그에서 뛸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한번 올라온 상승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인 11-12 시즌을 앞두고 리그앙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카타르 자본이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하면서 18년 만에 리그 우승을 목표로 리그를 지배하려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효과는 곧장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는 시즌 초부터 승승장구하며 일찌감치 우승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처럼 만만찮은 상승세를 보여주며 파리의 뒤를 바짝 뒤쫓던 한 클럽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몽펠리에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중심엔 올리비에 지루가 있었죠. 시즌 내내 좋은 득점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고 만약 지루의 활약이 없었다면 몽펠리에는 9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클럽이 우승을 위해 엎치락 뒤치락하는 사이 이제 리그에서 남은 경기는 단 2경기뿐. 그 순간 몽펠리에는 어느덧 파리보다 3점이 앞서 있었죠. 그리고 37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3위 클럽 릴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릴 역시 여전히 두 클럽을 제치고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클럽이었기에 이날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승리만이 절실했죠. 하지만 그 예상과는 달리 경기는 90분 내내 단 한 골도 터지지 않으며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답답한 상황을 끊어낸 건 다름 아닌 지루였죠. 경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93분 그는 마지막 힘까지 짜내듯 그라운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상대 골대에 가까워지던 순간 완벽한 침착함과 타이밍으로 패스를 내줬고 리그 우승에 한 발짝 더 내딛는 극적인 결승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일 뒤 몽펠리에는 역사상 첫 리그앙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부 리그에서 뛰던 무명 선수는 리그앙을 평정한 득점왕으로 우뚝 성장해 있었고 이제 프랑스를 넘어 더 큰 무대에서 그의 이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2번의 빨간 유니폼을 입은 채 프리미어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나서게 됐지만 이때부터 지루는 그저 조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스날에서의 첫 시즌부터 17골 11도움이라는 준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저번 시즌까지 반페르시를 봐왔던 팬들을 만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죠. 특히 지루에겐 비교가 늘 따라다녔고 그에 대한 평가는 엄격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시즌마다 20골 안팎의 득점력을 유지하며 꾸준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가고 있었죠. 그러나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산체스나 웨즐 같은 스타들에게 집중됐고 그렇게 지루의 활약은 늘 다른 동료들의 그림자에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클럽의 레전드였던 앙리조차 지루가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지루로는 리그 우승을 할 수 없습니다. 아스널은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필요하죠. 만약 벤제마를 영입한다면 그 순간부터 리그 우승 후보가 될 겁니다. 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죠. 시간이 흐르자 지루는 점점 선발이 아닌 교체 자원으로 밀려나면서 그의 출전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2018년 1월 침체된 자신의 커리어를 되살리기 위해 첼시로 이적하게 되죠.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주로 슈퍼 서브로 활약하던 그는 여전히 주연이 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본인답게 출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뽐내며 선발 명단 복귀를 향한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18-19 시즌 유로파리그에선 무려 11골을 터뜨리며 첼시가 우승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결승전에서 선제골을 꽂아넣은 것도 지루였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첼시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던 아자르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1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을 성공시키며 클럽을 8강으로 견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차지하게 됩니다만 정작 결승전에서 그는 벤치에서 그 경기를 지켜봐야만 했죠. 이처럼 이적 후 자신의 커리어에 트로피는 많이 채워넣었지만 여전히 그는 조연이었을 뿐. 그리고 이 조연의 서사는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그는 모든 경기에 출전했지만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죠. 많은 이들이 이 통계를 두고 비웃었고 대표팀 주전 공격수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지루는 늘 그렇듯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팀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비를 등지고 공을 지켜냈고 전방에서 수비진을 끌어내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줬죠. 데샹 감독은 이런 희생을 누구보다 높이 샀고 그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처럼 지루는 월드컵 우승이 없어서는 안 될 퍼즐 조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영광의 순간 이후에도 그의 자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지루는 벤제마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벤제마의 국가대표 차출 징계가 풀리자 프랑스 여론은 급속도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벤제마는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자신과 지루를 비교하는 질문에 F1과 고카트를 비교하지 말라. 물론 내가 F1이다. 라는 논란의 발언을 하며 벤제마 본인조차도 자신이 지루보다 훨씬 더 나은 선수라고 믿고 있었죠. 결정적으로 20-21 네이션스 리그에서 은바페와 벤제마 조합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지루의 시대는 막을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루는 결코 쉽게 물러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더는 벤치에 앉기 싫던 그는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세리에 무대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곳 AC 밀란에서 지루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5일 이날은 밀라노 더비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시즌이 약 3달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당시 인테르는 리그 1위, 그리고 AC 밀란은 그 뒤를 바짝 뒤쫓는 3위에 있었죠. 그렇기에 이 경기는 단순한 자존심 싸움을 넘어 리그 우승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일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쉽게 흘러가지 않았고 인테르의 선제 실점을 허용하며 끌려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날의 주연은 인테르 선수들이 아닌 바로 지루였습니다. 75분경 하프라인까지 수비가 담후 역습 기회를 만들어낸 지루가 심지어 동점골까지 만들어내더니 3분 후엔 극적인 역전골까지 터뜨려버렸죠. 그가 만들어낸 역전승은 AC 밀란을 마침내 리그 1위에 올라서게 했고 이후 치열했던 우승 경쟁 끝에 AC 밀란은 마침내 11년 만에 스쿠데토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루의 이런 활약은 데샹 감독이 다시 그를 대표팀으로 차출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했죠. 그리고 지루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벤제마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프랑스엔 지루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게 됐죠. 이후 출전한 월드컵 첫 경기에선 호주를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리며 앙리가 가지고 있던 프랑스 역대 최다 득점 기록과 타이를 이루더니 16강전에서 만난 폴란드를 상대로도 골을 넣으며 마침내 그는 앙리를 넘는 최다 득점자에 등극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목받기보단 가려지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늘 팀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팀을 구해내며 결국은 프랑스 역대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과소평가라는 이 단어야말로 그의 커리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올리비에 지루 이야기였습니다.